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 143년 만에 최악의 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한편 휴교령도 내렸습니다. 물론 항공기 운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한산한 거리, 계속되는 폭설에 눈만 쌓여갑니다. 오가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이번 눈 폭풍은 뉴욕 일원에서 143년 만에 최악의 겨울 폭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tentially pushing on closer to 3 feet of snow. So this literally could be one of the top 2 or 3 largest storms in the history of the city, and we need to plan accordingly.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28일 새벽 0시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 일원에 눈폭풍 비상경보를 내렸습니다.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에 들어 시속 30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2,100대의 제설 차량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총 6,000마일의 도로를 제설하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n incredibly difficult storm for us to fight. We have handled blizzards before, though, and while this is likely to be an historic amount of snow, we have been preparing, we are well staffed, and we have gotten a lot of support from our agency partners. 한편 눈폭풍과 함께 날씨도 추워지면서 내일은 최저 기온이 화씨 19도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보입니다. 전기나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상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에 발생한 뉴저지 아파트 대형 화재로 인해 한인 100여 명이 오갈 데 없이 현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를 수습해야 하는데 눈폭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저지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알렉스 리 한인 피해자 대책 모임 대표입니다. 고생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거처는 좀 구하셨습니까? 지금 임시로 저 친구 집에서 좀 며칠째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뭐 프리케이 다니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는데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불이 나고서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은 학교가 닫았고요. 공식적으로. 네. 오늘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 눈이 2핏 정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일찍 오늘 끝나고 내일도 학교가 없다고 연락을 받아서 사실상 이제 처리할 일은 많은데 눈도 오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중요한 물건들은 좀 갖고 나오실 수가 있었는지요? 경황이 좀 있으셨습니까? 제가 불이 난 게 뭐 그날 당일 오후 4시 반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집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문제가 그 경보가 잘못 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그냥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이라 저도 뭐 지갑도 하나 없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물건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중요한 게 각종 증서라든가 또 증명서라든가 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못 가져오신 그런 상황이겠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영주권이라든가 뭐 소셜 그런 건 다 모두 탔고요. 뭐 지갑도 없었으니까 그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하여튼 그 생활에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진행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보상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입주자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찾고서 빨리 자리 잡고 법적인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한인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로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정확히 한인분들은 몇 분이나 이번에 피해를 받으셨나요? 일단 그 콘도가 2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뒤에 쪽이 다 전소를 했고 앞쪽은 하나도 이제
피해가 없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좀 탔을 때 대피하셨던 분들이 한 이틀 정도 많이 고생을 하셨었고, 뒤에 쪽은 완전히 지금 전소가 된 상태인데, 뒤에 쪽에 지금 파악된 분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영사관이라든가 이 공간의 지원은 있었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빨리 한국 그 영사관 측에서 처음부터 지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시 영사 뉴욕에서 뉴저지 쪽으로 보내줘가지고 여러 여권 업무라든가 이런 점을 좀 도와주셨고요. 뭐 향후에도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의 한인분들의 도움도 받고 계신지요? 이 뭐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로는 피해자 파악을 어제부터 막 시작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도움 주시겠다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도와줄지 몰라가지고 그게 좀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좀 빨리 그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상황이 진척되는 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저지를 연결해 한인 피해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미국인 작가의 시선에서 조명한 영문 소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설 용의 딸들은 향후 각 지역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돼서 피해 역사를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룬 영문 소설 용의 딸들입니다. 입양된 한인 여성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녀를 만난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일본군 장교는 역사적 만행을 저지른 후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허구지만 위안부 성노예라는 역사적 진실은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Comfort Woman's story. They're all in their 80s and 90s. Many of them died during their ordeal, and so it had to be fiction. But I tried to get this history in their stories right, and I think I did. 한인단체 초청으로 LA를 방문한 책의 저자 윌리엄 앤드류스는 일본군 성노예를 심각한 역사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딸을 입양한 이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책을 쓴 이유도 이 땅의 아버지로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Who say the book is based on lies, that it's not fact. But I do say that I believe that it was that these women were forced into it, and there were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that were forced into it. 지난해 전미 독립출판사 협의회 역사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한 용의 딸들은 최근 한국어본으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가주 한미포럼 등 한인단체들은 책을 공립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는 등 좀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위안부 피해 역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미국인들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읽을 수 있게 저희가 책을 사서 도서관에 보내드립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스가 있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보내고요. 윌리엄스 작가도 판매되는 책 인쇄를 일부 기부해 역사 세우기 운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LA 방문 이후 고향인 미네소타에 돌아가면 다음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와 함께 명성황후의 죽음을 둘러싼 책도 집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문정왕후 어보를 비롯한 미국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LA 라크마 쪽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주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해외로 불법 반출됐다가 현재 미국 수사당국에 압수 보관 중인 조선시대 현종 어보와 문정왕후 어보. 국보급 문화재인 두 어보가 조만간 한국으로 반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계문순임과 함께 해외 유물 반환에 앞장서온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A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문정왕후 어보는 다음 달, 현종 어보는 오는 3월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와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차 미국을 찾은 나선하 문화재청장도 이르면 올 상반기 어보의 한국 환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관건은 소유권 분쟁이 언제 끝나느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어보를 갖고 있던 고 미술상과 LA 라크마 박물관 측이 어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와 이들 간의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소유권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국보급 문화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백악관에 소형 드론이 날아와 충돌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당시 인도를 방문 중이었고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백악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에 무인 비행기 소형 드론이 날아든 것은 현지 시각 새벽 3시경입니다. 길이가 60cm쯤 되는 정체불명의 드론은 재무부 건물 쪽인 백악관 건물 남동쪽 부분에 충돌했습니다. 백악관에는 비상이 걸렸고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드론 충돌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Early indications are that it does not pose any sort of ongoing threat right now to anybody at the White House.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마침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어서 사고 당시에는 백악관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Here's the good news. The president wasn't home. He's on an historic trip in India, but this is certainly a problem for security. 백악관 경호실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파악된 인물이 백악관 인근에서 재미삼아 드론을 날리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드론이 백악관에 충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위해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미 대통령 경호실은 온종일 백악관 안팎을 샅샅이 뒤지며 테러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론 유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백악관이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게 됐다고 미국 경호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댕기열 모기가 옮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모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청 FDA가 임상 시험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데요. 안전성 논란이 거셉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댕기열, 치쿵구니아 열병, 매개체는 모두 모기입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으스러지도록 아프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유전자 조작 모기입니다. 자멸 유전자를 지닌 유전자 변형 수컷을 만들었는데 이들과 암컷 사이에서 태어난 유충은 성충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 기법을 개발한 영국 생명공학 회사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현장 방출 임상 시험을 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This is birth control for insects. We will release males, because males do not bite or spread disease. They will mate with females, and those offspring will not survive. 옥시텍은 지난 2012년 케이먼 군도에서 같은 시험을 했고 야생모기 개체수는 96%나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안전성 여부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른바 GMO 모기의 인체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모기를 먹고 사는 박쥐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생태계 자체가 교란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FDA는 안전성 여부를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